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에 관한 요건, 주의할 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요건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 이상의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 구분 소유자들의 결의를 해서 이제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4분의 3의 결의인데요. 예전에는 이 결의 요건들이 달랐지만 현행 집합건물법에서는 규약을 설정 변경하기 위한 결의 요건은 4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에 의해서 규약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4분의 3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서면 동의를 통해서 규약을 제정하는 경우나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 규약을 제정하는 경우나 요건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동의를 받아서 규약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 예를 들면은 통지 절차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죠.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어서 규약을 이제 제정하기 위한 결의를 할 때 누가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자, 규약에 관한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분 소유자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리인이나 또는 관리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그 경우에 이제 임차인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고요. 또는 공용 부분 관리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의결권 행사할 수 있고, 또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때 그때 임차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은 이거 이외의 나머지 사항들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의결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 소유자만 의결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초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때 안건 중에 뭐 예를 들면 관리인 선임이 있고요. 관리인 선임 안건이 있고 또 규약 제정 안건이 있다. 규약 제정 안건이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인 선임에 대해서는 임차인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고 이제 구분 소유자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구분 소유자만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투표 용지를 만드실 때도 이제 관리인 선임 같은 경우는 임차인도 투표할 수 있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셔야 되지만은 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만이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임차인도 구분 소유자의 대리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경우는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임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서면 위임장을 구분 소유자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대리인의 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인과 관리위원, 공용부분 관리, 회계 감사의 경우에는 임차인도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별도로 위임장이 없어도 임차인이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규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를 대리해서 의결권 행사한다면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로부터 규약에 관련된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서면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규약을 설정하고 변경하고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그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로 인해서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 소유자가 있다면은 그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특별한 영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구분 소유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특별한 영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모든 구분 소유자에게 어떤 부담을 주거나 이런 것은 특별한 영향이라고 할 수 없겠죠. 따라서 규약으로 인해서 특정 구분 소유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 즉 특정 구분 소유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규약이 특정 구분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업종 제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상가에서 규약으로 업종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그런 규약의 변경이나 제정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업종 제한에 관련된 의무는 모든 호실의 소유자들이, 구분 소유자들이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특정인에게만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경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 제한을 정하는 규약의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 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떤 건물에서 특정 호실이 전유 부분이 특정한 업종을 할 수 있는 독점 운영권을 주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왜냐하면 하나의 건물에서 여러 업종들이 이제 영업을 하게 되면 서로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고 또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분양이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자들은 시행사들은 처음에 상가를 분양할 때 각 전유 부분들의 이제 업종을 제한해서 분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판례는 그 분양 당시에 업종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업종의 제한에 관련된 내용들이 그 관리단의 기본 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질서에 따라서 업종 이제 제한된 업종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규약으로 이러한 분양 당시에 보장돼 있던 독점적인 영업이 보장돼 있던 그런 내용을 삭제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구분 소유자는 특별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분양 받을 때 뭐 A라는 업종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받았는데, 독점권을 보장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규약에 의해서 이 독점권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나는 불이익을 입는 건데, 이런 불이익은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아니라 특별한 나만 입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규약이 특정한 구분 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경우, 특별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해당 구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규약의 제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분양자가 분양계약 당시에 규약을 제공하도록 집합건물법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장차 제정되어야 될 규약안을 분양자가 수분양자들한테 제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에서는 분양자가 규약의 초안을 공정증서로 작성해서, 공정증서라고 하는 것은 이걸 공증인에게 가서 공증인 앞에서 그 규약안을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공정증서로 작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분양자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런 분양자가 제공한 규약안 자체가 규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약안에 대해서 처음에 관리단 집회가 개최가 되어서 당연히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의 동의를 한 경우에 이것이 이제 규약이 제정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관리단 집회가 개최가 되지 않고 처음에 입주 시점에, 여러분들 이제 분양 받아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입주를 할 때 작성해야 될 서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럴 때 보통 분양자가 입주 관련된 동의서를 작성할 때 두 가지를 포함을 시키는데요. 이제 관리 계약에 대한 동의서, 그러니까 위탁 관리를 한다라고 할 때 위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고요. 그 다음에 또 규약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규약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모든 구분 소유자들이 이 규약 제정이나 또는 관리 계약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단 집회에 가름하는 서면 결의로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분양자가 이런 식으로 몰래 입주 서류에 동의서를 포함시켜서 서면 결의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분양자가 이제 구분 소유자들한테 오히려 불이익하게 자신한테 유리하게 이러한 동의서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판례들은 이러한 동의서의 효력을 조금 엄격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규약이 있냐 없냐를 검토하실 때는 처음에 입주 서류에 규약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그걸 통해서 규약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규약이 특별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